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의 여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남자 어르신에 의한 성희롱 피해 경험이 상당하고, 또한 대표자나 시설장, 팀장 등과 같이 지위적으로 우위를 가진 상사에게로부터의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어르신을 모시는 현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시간도 1시간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도 급여 제공 지침 항목 중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을 시설 내에 비치하고, 비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이상 교육과 함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철저한 숙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설의 수급자 어르신과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밝고 건강한 직장, 장기요양기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 자료는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와 고용노동부 성희롱 예방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종사자분들 뿐만 아니라 시설의 어르신들께서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의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는 강의 첫 번째로 저 강성만 국장이 먼저 강의를 진행을 하고, 두 번째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영상 유튜브를 또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는 시간에서는 종사자 여러분, 어르신들이 함께 이 오늘 받은 교육 내용을 토대로 간단한 토의와 건의사항 같은 부분을 교육 담당자분께서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 뒤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옮겨놓고, 예방교육의 필요성. 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또 유형. 그리고 사업주의 의무. 또 6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성희롱에 대처하는 요령, 그리고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와 사례로 보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사례들도 살펴보고 이어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사자분들과 또 어르신들, 그리고 교육 담당자분이 함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부터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자, 먼저는 피해 근로자의 입장이에요. 피해 근로자는 성적 굴욕감으로 인한 그 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겠죠.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심할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적 굴욕감이라는 것은 굉장한 큰 마인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안겨줄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우울증, 또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과 또 약 복용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에는 자살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적 굴욕감을 안겨준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돼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이 발생을 하면 결국에는 서비스의 질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고용관계 불안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고용관계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은 일단은 피해 근로자가 제대로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기가 힘들겠죠. 그에 따라서 시설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성추행을 성희롱을 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징계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경력상의 오점도 남을 수가 있다. 당연히 성행위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급여에 있어서의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업은, 즉 우리 기관은 고용 환경 악화로 생산성 저하, 즉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소송 비용이나 인력 소모 등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미지 손상을 받을 수 있어서 타 기관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성희롱이 발생한 시설,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 이런 그 이미지 손상으로 타격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자, 먼저 행위자예요. 행위자는 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또한 지위를 이용하고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매개물로 삼아서, 자,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주고 혐오감을 주고 또한 이에 따라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 그래서 고용상 불이익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의 그런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성립 요건은 우리가 그 성희롱이라고 했을 때의 그 성립 요건들인데, 이제 그 관련 사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먼저는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행위를 한 사람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두 행위자와 피해자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언동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즉 말과 행동이다. 그리고 성적 말과 행동, 그 밖에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했을 때 그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도 성희롱에 성립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을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는 이 그림 보세요. 은근슬쩍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막 만지는 그런 그림이죠. 이 표정도 참 그런데 육체적인 성희롱이 있다. 먼저는 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이고, 또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그런 시각적 보이는 또 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행동, 언동들이 시각적 성희롱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성희롱의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을 먼저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은 육체적 성희롱,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입맞춤이나 포옹, 또 뒤에서 껴안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신체적 접촉 행위에 속합니다. 자, 또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죠. 특히 우리 기관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또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어르신들께 이런 그 성희롱의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육체적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게끔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서 어르신들로 인해서 이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이런 성희롱은 사라져야 될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성희롱이 시설 내에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도 육체적인 성희롱이다. 자, 이번에는 언어적인 성희롱을 보시면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또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또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등의 이런 행위들, 또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를 하거나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까지 그런 말로 하는 언어적인 성희롱의 유형이다. 자, 그 다음은 시각적 성희롱인데요.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를 했대요. 게시를 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인데 참 그렇죠. 또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변태 행위죠. 네, 그런 것들이 시각적 성희롱에 속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여기 그림 보세요. 이 그림에서처럼 음란한 이런 영상물을 보여주는 이런 행위들이 시각적 성희롱이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나 이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게 하는 그런 만지는 그런 걸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시각적 성희롱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 속한다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우리 사업주, 즉 대표자님께서는 의무를 가지고 계신데요. 어떤 의무이냐? 첫 번째로는 직장 내 성희롱이 금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셔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를 조치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조치하셔야 되지 방치해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은 우리가 조치되어서는 안 되겠다. 즉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또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즉 예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행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도 자율적으로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예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하고, 즉 결국에는 예방이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죠. 그래서 우리가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시설 현장에서 논의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성희롱에 대한 그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그 처리 방침을 명문화시켜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성희롱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 방침이 명문화되어져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업주의 의무에서 먼저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를 위반할 경우, 즉 성희롱을 했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사업주는, 대표자는 피해 근로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한 관계기관의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서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조치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형이죠.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셔야 하는데요. 자, 이 교육이 바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을 권고하고 있죠.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업주의 의무에 있어서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사업주는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자, 사업주는 성희롱에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도록 고충 처리 기구와 그리고 그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 그 시설에 종사자분들과 매월 한 번씩 시설장님께서 상담을 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이런 자율적 해결을 위한 일종의 장치다라는 부분. 그래서 고충 처리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대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마련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들이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방침을 명문화시켜야 하는데요. 회사의 방침을 명문화시키는 것은 취업 규정이나 인사 규정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일에 한다. 또 신속하게 처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한다. 이런 것들이 취업 규정과 인사 규정에 명문화시켜져 있고 그에 따라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예방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사이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거고 시간은 1시간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게끔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의 방법은 직원 연수나 조회, 회의 등을 통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문서 및 교재의 회람, 또 인터넷 메일에 의해 자료를 단순히 배부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불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를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교육 시간은 최소한 1시간 이상으로 해야 하고 자체 교육으로도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는 성희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또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그리고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그리고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 요령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대처가 중요하겠죠. 대처를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는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사표현은 분명히 사규에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확인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사규는 즉 시설의 운영 규정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영 규정에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확인을 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운영 규정상에는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라든지 또는 성희롱 피해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또 성희롱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 또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 규정에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시설장님 또 대표자님 그리고 운영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그 내용을 수정을 하고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관련 규정을 첨부해야 되겠죠. 또 회사에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예방대책은 이 운영규정상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에다가 예방대책을 운영규정에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이죠. 또 우리가 회의라든지 또 시설장님과의 상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창구들을 통해서 회사의 기관에 이 성희롱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계속 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성적인 언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적인 언동이 있었을 때에 그냥 뒤로 숨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성적인 언동에 대해서 오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을 하고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또 성희롱을 당한 동료와 함께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함께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당하시거나 성희롱 때문에 지금 마음적으로 힘드신 상황에 있다고 하면요. 그거를 혼자 갖고 계시지 마시고 동료와 그런 내용들을 상담을 하셔도 좋고요. 또 시설장님께도 상담을 하셔도 좋고요. 그런 내용을 반드시 마음 편하게 갖고 오픈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업무 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또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인데요. 중요하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해 주세요. 안 됩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요.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통보를 해 주실 필요도 때에 따라서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좋죠. 증거자료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내가 성희롱을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라는 부분에 증빙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상급자, 우리 시설장님 또는 팀장님 분들께 상담도 요청하시고요. 또 사업주에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소극적이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의 도움도 때에 따라서는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희롱의 대처 요령 또 보시면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행위자죠.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히 행위자가 안 되려면. 그래서 음담패설을 자제해라. 또 외모,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은 자제해라. 왜 외모와 사생활에 간섭을 합니까? 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적으로 만남을 강요하시면 안 되겠죠. 만나달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또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데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들어주실 필요가 있겠죠. 또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인데 행위자로 만약에 지목을 당하셨다면 즉시 사과하시기 바라겠고요. 피해자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를 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에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여야 되겠죠. 자,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를 우리가 보실 텐데요. 사내 구제 절차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성희롱 예방은 먼저는 고충을 접수받겠죠. 우리 시설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우리 종사자분들께서 계속 서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의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고충을 당연히 접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충이 접수가 되면 상담과 조사를 실시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담을 해야 되겠고 그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 반드시 징계 조치를 내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징계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고 사후 다시는 성희롱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면서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성희롱 자체는 예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안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퇴근 시간 이후에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성희롱을 한 경우래요. 퇴근 시간 이후 금융기관 상무인 B가 동료 직원의 급여 문제 등에 대해 의논할 일이 있다면서 근로자 A를 직장 근처 다방으로 불러내가지고요. 승용차를 타고 동료 직원의 급여 문제, 직장 분위기 개선 방안 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소를 이동해서 식사, 음주, 배회 등으로 시간을 끈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성적 행위 요구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건으로서 직장 내의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자, 또 채용 권한이 있는 과장이 채용 권한이 있죠. 이번에는 이 채용 권한이 있는 과장이면은 지위를 이용한 거잖아요. 자, 채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꼭 돼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겠습니까? 그런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는 거 참, 이용한 그 자체가 사람이 안 되겠죠.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서 둘 중 한 명만 채용하겠다고 수시로 말을 하면서 브루스를 추게 하는 등 성적인 언동을 했다라고 해요. 수습 직원 A는 회식 자리에서 과장 B가 브루스 추기를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추었고, 브루스를 추는 과정에서 B가 지나치게 몸을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했고요. 브루스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은 B가 수차례에 걸쳐서 둘 중 한 명만 채용하겠다 라고 했대요. 이런 말을 해서 만약 거부할 경우 B가 수습 과정에 있는 A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브루스를 춘 사건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인데요. 오픈시켜야 됩니다. 오픈시키고 이런 과장은 잘라야 되겠죠. 자르고 이런 사람은 일을 아예 못하게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덮어놓고 우리가 채용 권한이 있고 지위가 있다고 해서 이런 브루스치기 등과 같은 성희롱 언동을 했을 때에는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면요. 이걸 오픈을 해서 아주 망신을 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게끔 조치를 해야 한다. 자, 또한 생산직 여성이 기계수리기사 보조원을 직장 내에서 성희롱한 사례인데요. 기계수리기사 보조원 A는 여성 생산부 라인에서 기계수리 작업을 하던 중에 여성 미싱사 B와 C가 A의 젖꼭지 부분을 만지고 등 뒤에서 껴안으려 하거나 둔부를 만지기도 하는 등 A의 몸에 의도적으로 접촉하면서 A는 뭐 덩치가 있어서 좋다, 연계 같아서 좋다, A는 내 거야 라는 언동을 해서 회사 내에서 B와 C가 A를 가지고 놀았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자 A가 성희롱 관련 고충을 회사 관리자에게 신고하였지만 회사는 A에게 B와 C가 성희롱한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자인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A를 무고죄로 구속시킨다고 위협하면서 해고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인데요. 자, 대부분이 남성이 여성을 성희롱한다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은 지금 보시는 이 사례에서는 생산직 여성이 기계수리기사 남자 보조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여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이런 신체 접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성의 성적인 굴욕감을 안겨주는 것도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여성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남자 종사자는 좀 그 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여성으로부터 남성이 성희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도 우리가 일정 부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부터 남성도 성희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들이 지금 보신 이런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채용 과정에서의 성적 언동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경우인데요. 채용 과정입니다. 채용 과정. 채용 과정이기 때문에 면접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긴장된 순간이고 채용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이 채용에 대한 간절함을 이용해서 성희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비열한 행위가 되겠죠.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는 자리에서 면접 응시자 A와 B에게 우리 회사의 여직원들이 급여도 많고 일도 별거 아닌데 자주 바뀐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래 있을 것 같다면서 근무해라 하는 말 끝에 최하 6개월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6개월을 못 채우면 멀리 나가서 자기랑 하룻밤을 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정신이 나갔죠.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은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문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6개월을 못 채우면 멀리 나가서 자기랑 하룻밤을 자야 한다고 하니까요. 네,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있는 회사는 발전을 못합니다. 결국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왜냐면 서두에서 보셨죠? 이런 사람들의 성희롱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떨어진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는 회사는 대표자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대표자분은 이런 분을 될 수 있으면 자르는 쪽으로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합리적으로 좀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는 자리라고 하면은 더욱 좀 조심한 그런 그 채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거고, 특히나 채용을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긴장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을 하는 이런 성희롱 발언들은 금지되어져야 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임산부에게 술을 권한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다고 본 경우인데, 회사 국장인 A가 부서 회식 자리에서 임산부인 B에게 임산부라도 술은 마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술을 권하고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 참석자들과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A가 C의 겨드랑이 밑부분을 잡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을 받지 않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단순하게 술을 권하고 그리고 노래방에서 참석자들하고 다 같이 어깨동무도 하고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본 경우인데, 일단은 이 국장님께서 회식 자리에서 임산부한테 술을 권하고 싶었는지 물어보고, 참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고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일단은 임산부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는 것 자체고 권한 것 자체도 문제고, 또 회식 이후에 노래방에서 물론 노래방 갈 수 있죠. 그러나 임산부라는 상황을 좀 배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었고 사례였고, 특히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다라는 부분으로 성희롱으로 인정받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의 지위 이용 및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보시다시피 지위 이용을 하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총무과 직원인 A는 퇴근 시간에 회사 내 주차장 부근에서 우연히 총무과장인 B를 만났고 B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해서 B의 승용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B가 승용차 안에서 승용차 뒤 트렁크에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가 있고 비디오방을 여관처럼 개조해서 침대까지 비치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같이 보자고 하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퇴근 시간에 회사 내 주차장 부근에서 우연히 총무과장인 B를 만났는데 B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B의 승용차에 동승하게 됐는데, 그 B가 포르노 비디오가 뒤에 있고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가 있고 그리고 뭐 비디오방을 여관처럼 개조한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같이 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직장 내의 성희롱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그리고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중에서 성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는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피해자 A는 사장 B와 2001년 몇 월 중순 이후 11월 사이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에 성적인 모욕감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11월 이후에 B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지만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사건이라고 해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성적인 언동으로 보기 어려워서, 성적인 언동이죠. 그런 걸로 보기 어려워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인데, 자, 몇 월 며칠 날 A가 출근하기 위해서 직장 상사인 간호과장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 기획실장인 B가 원무팀장인 A에게 김주임 인사 좀 하지 라고 하면서 A의 옆 엉덩이를 접힌 신문지로 2번 이어서 때리자 간호과장이 B의 행동을 말렸고, 이후 B가 A에게 결혼을 했으면 직장 예정을 등을 알고 있을 텐데 라고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A는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당한 일이라서 모멸감과 부끄러움을 느꼈고 맞은 부위가 엉덩이 옆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기보다는 성희롱이라고 주장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성적인 언동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돼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이제 아침에 간호과장 봤는데 아침에 이제 봤는데 접힌 신문지를 이제 신문을 보고 왔었나 보죠. 그래서 신문지 접은 것으로 엉덩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엉덩이 옆을 그 2대를 때렸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혼했으면 직장 예절 아니까 인사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성적인 언동으로 볼 수가 없어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소는 직장이었고 또 지위적으로도 높았지만은 행위 자체가 성적인 언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받지 않은 사례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청을 하실 텐데요. 첨부해드린 유튜브에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상영을 해주시고, 자, 다 시청하신 후에는 교육 담당자 선생님과 함께 토의 및 건의사항을 진행을 하실 텐데요. 우리 기관에서는 혹시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용노동부의 직장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유튜브로 신청을 하시고, 자, 끝나면은 17분 정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17분 정도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끝나면 바로 토의와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교육 담당자 선생님께서 교육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